안녕하세요. 이번에는요, 무죄, 무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죄사주, 무관사주에서 재물이 어디에서 어떻게 오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무죄사주다, 무관사주다 그러면은 재물도 없고 명예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요. 진짜 그런지 우리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데요. 실제 무죄다. 그러면 재물이 없는 게 아니고요. 재물을 무한대로 만들 수 있다. 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면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저희들이 이제 이 공부를 할 때, 관이 어디서 오고 재물이 어디서 오는지 보는데 여기에 8글자 내에 없다고 하더라도 끌어오는 법칙에 의해서 재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기 보시면은요. 천간에는요. 이 천간에는 갑기, 을경, 병신, 정인, 무게가 있어. 이렇게 기토에서 간목이 자라고 을목에서 경금이 자랍니다. 신금에서 병화가 오고 정화에서 임수가 오고 계수에서 무토가 옵니다. 그래서 이 음간에 이 음간에서는 양간을 잘 끌어온다. 합의 법칙에 의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이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변화무쌍합니다. 그래서 이게 안정적으로 돼야 된다. 안정적으로 돼야 되는 게 뭐냐? 이렇게 합력입니다. 사유축, 신자진, 인호술, 해묘미 합력이 있는데 이 합력을 잘 이해해야지 이 부분에서 안정적인 어떤 오행이 안정적으로 맞물려 돌아간다. 이게 합력이 잘 안 이루어지면 인신사회라든가 좌오묘유라든가 진술충유로 하기 때문에 그 말은 곧 지지가 흔들리기 때문에 위에서 재물도 만들기 어렵고 그 다음에 관도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합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여기에서 보면 이 사주를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 정화일주잖아요. 정화일주가 이 여자입니다. 여자고 구세입니다. 지금 구세인데 그럼 한번 보세요. 정축, 을사, 정묘, 갑진이잖아요. 정묘가 일간입니다. 이 일간을 기준으로 사주를 해석하는데, 자, 그 전에 사실 8글자는 전부 다가 남이 아니고 본인입니다. 본인인데, 이 본인이지만은 이 정묘 가지고 왜 해석을 하느냐? 주체를 가지고 다른 오행과의 관계를 보기 위해서지 사실은 정축, 을사, 정묘, 갑진이 모두가 나 본인이다 이렇게 크게 눈을 뜨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묘가 이 나 중에서도 핵심적으로 주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해석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보니까 이제 목이 하나, 둘, 세 개, 목이 3개네요. 그리고 화가 3개, 토가 2개 있습니다. 진토하고 축토. 금이 없죠. 금이 없고 수가 없다. 그러면 금이 없고 수가 없는 건 뭔 뜻이냐? 자, 화극금. 여기에서 극하는 게 극한 게 재물이잖아요. 재물. 그러니까 극하는 게 금입니다. 금. 화극금이니까. 근데 금이 없다. 그러면 재물이 없다. 무죄사주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수는 뭡니까? 수극화, 내가 통제받는 거다. 내가 반대로, 이렇게 극을 받는 거잖아요. 물이 극한다. 그럼 물이 있어야지 내가 직장, 명예가 되는데 수가 없다. 그 결국은 이 사주에서는 무죄고 무관이다. 그러면 이 여자가, 이 어린, 여학생이 과연 일생을 살아가면서 재물이 진짜 없느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직장은 어떤 게 필요한가?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 그걸 이제 봐야 되잖아요. 그걸 봐야 되는데, 무죄, 무관이기 때문에 이 사주에서는 재물도 없고 명예도 없기 때문에 굉장히 고달픈 삶이다. 이렇게 단정 지으면 안 된다. 단정 지으면 무조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끌어오는 걸 잘 보고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목과 토금수 5개 오행도 받고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 무죄인데 이 사주에서 재물이 어디서 오느냐 한번 보세요. 자, 끌어오는 법칙이 사유축을 하게 되면 지지에서요. 사유축 있죠. 유금이 여기 없잖아요. 유금이 없지만은 여기 보면은 사유축이 되는
삼합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사유축이 되면 이 사유축이 금이잖아요. 금. 그러면 화극금이 되잖아요. 화극금. 재물이 되죠. 사유축에서 재물이 만들어지고 또 이게 묘에서 있죠. 묘에서는 이게 지금 충은 아니지만 이게 충도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묘에서 유금, 묘유충이라고 있어요. 충으로 유금을 땡길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도 재물이 오는 만들어지는 그런 게 있고 진유, 여기 땅입니다. 땅에서도 유금, 진유합이라는 유금이라는 금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지지를 보게 되면 정화에서 화극금, 진유라는 금도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유금 여기 있죠. 묘유충으로 해가지고 유금 만들 수가 있고, 하극금이죠. 정화에서 또 이 사유축, 이거는 금의 합력, 큰 금이죠. 그래서 이 사유축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사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재물이 좋다. 잘 만들어진다. 그래서 무한대의 재물도 만들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천간도 보면은, 여기가 지지잖아요. 천간도 보면은, 여기서 재물이 뭐가 만들어지냐. 이런 갑에서 기토가 만들어지니까 재물 아니죠. 갑기니까. 을에서 뭐가 옵니까? 을경이 오자. 을경이 오기 때문에, 을경은 금이잖아요. 을경금. 그렇기 때문에 또 재물이 된다. 그러면 천간에서도 을경이라는 재물이 만들어지고, 지지에서 이렇게 사유축, 진유, 묘유라는 금이 연월일시를 해가지고 계속 이어지잖아요. 이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무한대의 재물을 무죄지만은 성취할 수,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보고 또 우리가 대운을 간략히 보게 되면 대운은 10년마다 이렇게 오행이 이제 변하는 거기 때문에 이 구세지만 구세가 여기잖아요. 4, 14, 24 이렇게 나가는데요. 그럼 보세요. 여기에 금이 없잖아요. 금이 없는데 화극금, 재물이 없는데 재물이 금이 있죠. 신금이 있죠. 유금이 있죠. 경금이 있죠. 신금이 있죠. 그러면 이 40년 동안 재물운으로 가고 있다. 재물운으로 40년 동안. 그럼 평생 재물운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재물운이 얼마나 좋습니까? 일단은. 그러면 여기 또 물이 없잖아요. 수극화, 간이 없어요. 그럼 간은 뭡니까? 내가 하는 일, 명예인데 직장도 없어, 그러면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실제 그러냐? 자, 이렇게 보니까 재물운은 좋은데요. 실제 보니까 수는 지금 오지 않죠. 늦게 오죠. 그럼 간운은 별로지만은 또 관이 아까처럼 재물처럼 어디서 오는지 봐야 됩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정화에서 임수 여기 있죠. 정임, 임수 있죠. 임수. 이 정화에서 이 사주 8글자에서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정화에서는 임수라는 물을 잘 끌어온다. 합력에 의해서. 왜냐? 내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오행이기 때문에 항상 끌어옵니다. 그럼 여기 임수가 잘 온다고 보시면 돼요. 임수가 잘 오고 아까 여기 경금에서 여기 이제 경금이 잘 온다 그랬어요. 경금. 을경의 원칙에 의해서요. 을경. 그러면 여기 경금이 잘 오고 여기서 임수가 이제 올 수가 있죠. 임수, 정임이니까 이 기토 올 수 있는데 실제 여기서 재물과 명예를 지금 보기 때문에 명예를 보게 되면 임수가 잘 끌어오는데 이 자리가 임수 자리가 부모님 자리다. 부모님. 이 여자기 때문에 이 정화는 여자다. 그런데 이 정화도 여자다. 같은 오행이니까. 여자인데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다. 왜냐? 아버지는 수극화 관이 되잖아요. 남자니까. 근데 여기서는 어머니가 정화가 이제 같은 여자기 때문에 어머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어머니한테서 관이 오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임수라는 걸 땡겨와서 수극화로 관을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경금이 있잖아요. 경금 뿌리가 신금이죠. 신금이 있는데, 이 신금이, 여기 보면 신금이 내려오게 되면은 신자진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신자진. 그러면 어머니에 의해서 신자진이라는 큰 물 만들어져 가지고 천간에 이제 임수가 되기 때문에 나한테는 정화한테 관이 된다. 이 부분이 조금 어렵지만 한번 보세요. 정화에서 임수를 끌어옵니다. 임수를 끌어오기 때문에 임수간입니다. 어머니한테서.
간입니다. 그럼 여기 을경이 있죠. 을경이 만들어진다 했습니다. 그러면 경의 뿌리가 신금이잖아요. 신금. 진토하고 신금하고 신자진 합력에 있어 이게 만들어지는 자리입니다. 저기가 신자진. 그래서 이게 신자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관이 정화한테는 신자진이 임수잖아요. 정관에 가게 되면 물인데 수극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관이 정임은 달이잖아요. 말하자면 이렇게 이제 임수에 정화가 뜨니까 밤 시간이니까 상당히 좋은 관이 된다. 그럼 뭡니까? 결과적으로 어머니에 의해서 관이 일하는 거, 일감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 인성이잖아요. 한번 보세요. 목생화죠. 그러니까 이 인성이 을목이 여기도 어머니 자리도 생해주고, 본인 자리도 생해준다. 공유한다. 인성을 공유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인성을 공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도움을 많이 받는 그런 사주다. 어머니 도움. 어머니한테서도 재물이, 관이 오고 재물이 오고 밑에도 40년 동안 재물이 쭉 이어진다. 그러니까 이 사주는 무한대의 재물도 가져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개 더 말씀드리면은 인성은 공부입니다. 공부. 인성은 공부인데요. 을목은 인성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공부한 거 을목 인성이죠. 본인이 공부한 거 을목 인성이죠. 똑같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전공한 학문, 본인이 전공한 학문이 똑같다. 그러면은 더 좋다. 왜냐? 이 인성을 공유하고 있다. 어머니랑 같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오행을 갖다 놓고 8글자를 분석하니까 보니까 관도, 여기서 어머니 자리에서 오고, 재물도 여기에서 오고, 천간이 을경에서 오고, 지지에서도 계속 쭉 이어지니까 이 사주는 무관이지만 관도 좋고, 무재지만 재물도, 계속 이어진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주다. 이렇게 재물을 보는 겁니다. 재물을. 무조건 재물이 없다. 뭐, 여기에, 드러나는 관이 없다 해서, 무조건 나쁘다. 재물도 없고, 결혼도 못하고, 취직도 못하고,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초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전에 이제 계속 쭉 강의한 게 있는데, 그런 기초학습을 튼튼히 해놔야지,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해석을 할 수 있다. 스스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재물은 이제 봤습니다. 재물은, 재물도 받고 관도 봤어요. 이런 식으로 됐고. 그러면 이 사람이 전공을 뭘 하면 좋으냐? 전공. 이 부분도 지금 중요합니다. 왜냐? 나이가 지금 어리잖아요. 나이가 9세. 그럼 9세면은 전공을 찾아가야 되는데, 뭐가 좋으냐? 그러면 전공은 이제 뭡니까? 여기 병호잖아요. 병하고 정화, 병정 갈등이 되죠. 병정 갈등. 이때는, 갈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공부가 좀 안 된다. 집중력이 떨어진다. 이 어릴 때. 왜냐? 갈등하기 때문에 안 될 수밖에 없죠. 생각이 많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정화는 항상 밤 시간에 빛을 발휘한다. 정화는 밤 시간. 밤 시간이라고 무조건 말씀드렸어요. 근데 정화가 낮 시간이 있죠. 낮 시간도 있고, 여기에 지금 또 천부 병화, 오화, 이렇게 강하게 병호가 왔기 때문에, 낮 시간이 강하기 때문에 병정 갈등, 이렇게 봐도 이때는 집중력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이 당시에, 요때는. 그리고 정미대운이죠. 정미대운은 이제 14세부터 23세까지잖아요. 이때는 정화가 또 왔어요. 정.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 사주는 엄밀히 말하면은 정화가 1개 있고 2개 있고 3개 있고 떠나가지고 임수가 하나 있으면은 정화에 임수가 하나 있으면 달이다. 이렇게 설명드렸고, 또 뭐 별이다. 물이 더 있으면은 또 이렇게, 정화가 있지만은 수가 없다. 그럼 가로등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는 다 가로등이죠. 가로등. 수가 한정 없으니까 가로등인데 또 하나 왔어요. 또 하나 왔습니다. 이때 물론 정화, 이게 다 비견이지만은 사업을 하는 그런 시기는 아니기 때문에, 공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비견으로 꼭 볼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정미대운에는 비견이 와가지고 미토가 왔어요. 미토가 없는 미토가 왔기 때문에 여기는 묘목에 의해서 묘미가 됐어요. 묘미. 여기 있죠. 묘미가 돼가지고 해수가 오는 자리다. 해수가. 그러면 해묘미잖아요. 해묘미.
해, 묘, 미. 해묘미는 목이잖아요. 을목의 뿌리. 을목의 뿌리가 해묘미인데, 그럼 목생화가 더 잘 되겠죠. 목생화. 그럼 이때는 집중력이 상당히 힘을 이제 발휘하는 겁니다. 이 정화가.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괜찮다. 괜찮은데, 또 낮 시간도 사라지잖아요. 해묘미 하게 되면. 해묘미 하게 되면 미토가 목으로 가기 때문에 좋은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한번 보세요. 사화가 있고, 해수가 있고, 여기 아까 신자진, 신금이 오는 자리입니다. 신자진, 이렇게. 그러면은, 간목이 있기 때문에 간목 뿌리는 인목입니다. 인목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인목, 인심, 신, 그 다음에 여기 사, 해. 인신사이가 탁 됩니다. 인신사이가. 그럼 뭡니까? 인신사이라는 항상 흔들리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정화가 와서 미토 달고 왔는데 해묘미가 돼가지고 힘은, 인성은 좋아지는데 이 인성이 인신사의 안에 지금 있다. 인신사회가 뭡니까? 막 움직이고 외국 개념이고 사고 나는 개념이고 뭐 그런 겁니다. 그 안에 해묘미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외고라든가 특수 특목고 이런 데가 좋다. 왜냐? 흔들리기 때문에 국내의 어떤 일반적인 그런 학교보다는 외국어 관련 그런 학교라든가 아니면 특수한 목적을 가진 학교에 가는 게 좋다. 이때는 그렇게 보면 됩니다. 공부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사업은 또 다릅니다. 사업, 이게 이제 늦게 오면은 사업이잖아요. 사업하게 되면 다 비견입니다. 비견이기 때문에 경쟁을 한다. 비견은. 그래서 안 된다. 사업을 하게 되면은. 어머니가 주는 사업을 물려받으면 괜찮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다.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전공을 뭘 하는 게 좋으냐. 전공은 해묘미가 되면은 이 정화가 꽃을 피우잖아요. 목생화로. 천간에는 을목이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예술 목에 의해서 꽃을 피는 겁니다. 예술 이런 게 좋다는 거죠. 예술도 좋고 또 사유축이 뭔가 하면은 교육입니다. 사유축은 말하는 겁니다. 말. 사유축이 잘 되기 때문에 사유축은 교육도 되고 말하는 기 때문에 교육이란 말. 그래서 왜 말을 하느냐? 성직이나 교직자는 왜 말을 하는 직업이냐? 정화는 밤에 빛을 발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깨우치도록 안내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화일주가 교직자가 많다. 성직자가 많다. 그런 논리가 그런 뜻입니다. 밤에 별처럼 달처럼 빛을 발휘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렇게 어두운 길을 안내해주는 역할이다. 그래서 교직, 이런 게 성직, 이런 게 많고 이 사유축으로 말하는 걸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교직이 상당히 잘 맞고 성직이 맞고 여기에서도 뭡니까? 여기 정미대운에서 해묘미가 되니까 해묘미는 인성입니다. 그래서 인성의 해묘미의 천간은 을목이니까 을목이 또 여기 있잖아요. 을목이 확 밝게 빛을 발휘하게 해줬기 때문에 예술도 좋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술. 가장 좋은 거는 예술. 전공해가지고 교육도 좋고. 자, 또 하나. 예술도 좋고 또 사유축이 뭔가 하면요. 사유축이 또, 문과, 이과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문과, 이과로. 문과, 이과는 이제 법입니다. 경제, 금융 전공입니다. 사유축은 확장해야 됩니다. 이과는 이제 의학이고요. 생명공학 이런 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과도 되는데 이과는 의학 생명공학은 왜 어려운가 하면 이게 금이 없어요. 일단은 원래 금이 있어야 되는데 금이 있어도 놓을 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걸 전공할 수 있지만은 이런 거는 전공해도 별 성과가 없어요. 돈도 뭐 잘 못 법니다. 왜냐? 금 자체가 의학이고 생명공학인데 금이 또 물이 있어서 물에 실제 놀아야 되는데 그게 숙사건인데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의학 생명공학은 할 수 있지만은 이런 건 전공하면 안 된다. 그 문과는 이제 법, 경제, 금융이니까 사유축이 곧 법, 경제, 금융이니까 여기에는 이걸 전공하게 되면은 간목이 잘 뿌리 내리고
성장해가지고 인성이 되기 때문에 좋다. 그래서 이런 거를 전공해가지고 교육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공을 찾을 때는 이렇게 찾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가 지나가서 24세 무신대운 됐습니다. 무신대운인데 여기는 무게의 어떤 합력에 의해서 개수가 잘 옵니다. 이게 전체 물이었기 때문에 개수가 이게 잘 오는데, 그럼 이 개수 뿌리가 해수잖아요. 해수가 여기 해면에 붙어요. 그러면 또 인신사회가 잘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수출입이라든가 이제 그런 해외 관련 무역 이런 부분에 종사하시든지 해가지고 해외를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직장생활 하는 게 좋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약간 흔들리는 시기죠. 이때가 이제 인신사회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기유대운은 이제 실제 사유축, 우리가 사유축 아까 이제 말하는 직업 얘기했는데 실제 유금이 와서 사유축이 됐잖아요. 자갈이 형성됐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간목이 능력 발휘하는 겁니다. 간목이 딱 심어져 가지고 안 흔들리니까 아주 잘 생을 해준다. 그리고 간목이 기토에 뿌리내기 때문에 간목은 또 목이기 때문에 교육, 그런 건축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 사업이 이때는 굉장히 승진도 하게 되고 상당히 좋은 성과가 나타난다. 간목, 기유, 대운에는. 그래, 이때가 상당히 좋다. 그리고 또 유금이 또 재물이잖아요. 화극금, 사유축. 그러니까 말하는 그런 교육으로 갔을 경우는 상당한 재물이 축적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또 경금 또 재물이잖아요. 을경. 을경으로 정화, 합의된 금은 내한테 오는 금입니다. 을경. 목생화가 되고 을경으로 이 단단했던 금이 약간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주 취하기 좋은 그런 재물이다. 이렇게 보고요. 또 신금, 또 재물운이 왔네요. 신금이 재물운이 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나이대가 보면 이제 44, 34, 54 넘어갈 때는 이제 사회생활 할 때이기 때문에 이때는 잘못하면은 자꾸 재물운이 왔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싶다 이런 욕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사업을 하게 되면은 관을 버리고 조직 생활을 버렸잖아요. 그래서 내가 별도로 이제 이 비견들하고 싸워야 돼요. 내가 돈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그럼 이때는 다 비견입니다. 남입니다. 남하고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재물운이 오더라도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서 재물운이 오더라도 사업을 하면 안 되고 조직 생활을 해야 된다. 특히 신의 대운, 54대운에 보면은 여기 신금에서는 병화가 잘 옵니다. 신금 이쪽에. 병화가 잘 오기 때문에 병화가 뜨게 되면 병정 갈등이 돼요. 이때처럼 병정, 갈등되면은 재물 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정 갈등이고 또 해수가 오잖아요. 해수가 와가지고 해묘미도 하지만은 인신사회다. 인신사회. 그래서 더 흔들리니까 이때는 재물운이 오더라도 직장생활 해야 되지 사업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때는 또 음식점도 안 돼요. 음식이 뭔가 하면 음식도 사유축입니다. 사유축. 유금 뿌리가, 신금 뿌리가 유금인데, 이 유금 하나가 아니고 사유축은요, 큰 확장된 금이기 때문에 이 큰 금을 먹기 위해 가지고 유금을 가지고 사유축, 음식을 할 경우에는 이 사가 아까 뭡니까? 인신사회로 잘 가기 때문에 사유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때 음식 사업을 하면 안 된다. 무조건 직장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금의 운으로 가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사업을 하고 싶은 욕망이 생깁니다. 이제 재운이 없는 재물운이 왔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꼬심이기 때문에 꼬시는 거기 때문에 절대 사업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저희들이 정리하면 조금 우리가 이제 끌어오는 법칙이 있고 뭐 지지 그다음에 천간에서 그런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때 무관이다 또 무죄다 그러면 굉장히 이거를 안 좋게 봐요. 안 좋게 부정적으로. 그런데요, 이 사주를 우리가 잘 분석하면은 어디에서 재물이 오는지 볼 줄 알고 어디에서 관이 오는지 볼 줄 안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크게 두려워할 것도 없고 많은 재물을 취할 수가 있다. 또 여기에 맞는 전공도 찾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 부분을 잘 우리가 해석을 하는 훈련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서 큰 문제 없이 재물도 취하고 관도 취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렇게 우리가 추진해 나가면은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무제 무관 가지고 한번 풀어봤습니다. 다음에도 우리가 재물이 어디에서 오는지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